네, 다이나믹한 조직 생활의 활력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브 드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크마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을 찾아온 기업 교육계의 마스코트, 인간 비타민,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과정 설계자, 석금이 최석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갈수록 수식어가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자, 저희 드라이브가 방송된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보시고, 아, 이거 인간 비타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식어를 매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 종료하시면 안 돼요. 네, 갑자기 출근길에 이제 속이 거북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날이 갈수록 드라이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드라이브는요, 조직 생활이나 업무 활동, 그리고 기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또는 임직원분들께서 겪게 되는 다이나믹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DX,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고객 경험, CX,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나 뭐 리더십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협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업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마디로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이런 특강, 그런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마다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출근길에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7화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트렌드 이슈라는 코너인데요. 자, 요즘 조직 생활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짚어달라라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슈 키워드를 선정해서 코너 속의 코너처럼 특별 기획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트렌드 이슈 키워드로 무엇을 꼽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직원 경험입니다. 직원 경험? 직원들이 어떤 경험을 한다는 얘기지? 자,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직원 경험을 높여야 된다. 자, 직원 경험을 잘 설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7화의 제목은 트렌드 이슈, 왜 대기업들은 직원 경험에 열중하는가로 잡아봤습니다. 자,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의뢰를 드려봐야겠다 하시는 우리 교육 담당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내용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 경험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셔봐야겠죠. 자, 우리 수많은 기업들의 직원 경험을 교육으로 실천을 해주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UME 파트너스의 차윤아 대표님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신과 우리의 성공을 함께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UME 차윤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인사가 독특한데요. 아, 네. 어쩌면 제 이름에서 좀 따오긴 했는데요. 유나, 그러니까 당신과 나. 그래서 우리 함께 결국에는 더불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차윤아 대표님 알고 봤더니 차투게더. 네. 예, 차투게더네요. 네, 예. 투게더 대표님과 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 질문들 중에 꼭 의미 있는 것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직원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직원 경험이 무엇이고 또 왜 대기업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객 경험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고 계시고 또 고객 경험,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교육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먼저 직원 경험이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최석금 팀장님께 네네.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네. 단연간 경력 기간을 이렇게 네. 쭉 유지해 오시면서 내가 이때는 정말 보람됐다.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네. 생각하실 때는 언제이셨을까요? 저는 지금? 지금 이 순간. 예, 지금이 네?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회사 생활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어머 세상에. 네. 네네네. 그 이유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성과까지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단 상무님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항상 응원을 너무 해주세요. 직장생활 참 잘하셔요. 그렇죠. 네. 상무님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네.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스튜디오나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네. 좀 힘든데 저희는 좀 다 갖춰져 있는 네. 예, 이런 환경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 그쵸.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행복한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네. 반대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혹시 기억나는 때가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을 네. 때. 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네. 요걸 과도하게 이제 제가 벌려놓으면 이제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감당하기 때가 힘들 때. 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바쁜데 네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순간 하는 것, 이 크마 TV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계속 매 순간 진행하는 것이 참 보람되고 행복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매주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죠? 네, 라이브로 네, 네. 진행하는 것이 참 때로는 좀 힘들다 혹은 또 좀 고달프다라고 느끼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오늘 직업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력 기간 과정 속에서 회사와 상호작용하는 그 모든 순간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시작해서 혹은 입사를 하기 바로 그 전 내가 이 회사에서부터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퇴사까지의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느끼는 수많은 느낌, 경험들을 흔히 직원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어떤 직원의 경험들을 직원이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직원 경험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런 단어들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이거 언제 시작을 한 건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고객 만족, 네. 고객 여정, 고객 경험이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소위 말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성공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고요. 더욱이나 처음 시작된 곳은 흔히 우리가 왜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즉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어떤 투자들을 하는 데 비해서 제대로 된 우수 인재를 채용을 했는데 정작 이 우수 인재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혹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사를 하기까지의 평균 근속 연수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근무하는 근속 연수가 자꾸만 짧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짜 중요한 우수 인재들을 제대로 우리 조직에 머물 수 있도록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임금이나 혹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승진, 복지 혜택 이런 것에서 머물지 않고
않고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근본적인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직원 경험의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요즘 우리가 왜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가치 경험 혹은 뭐 경험 소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가치 소비와 네. 경험 소비. 마찬가지로 이 직원 경험도요. 단순히 내가 직장에서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혹은 어떤 보상을 제공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까지 혹은 근무를 하면서 이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혹은 나는 어떤 경험들을 그 직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요즘 현재의 어떤 인재들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 때 꼭 이야기하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네네네. 거기에서도 보면 4단계, 5단계 즉 존중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직원 경험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고객 경험 관련된 이야기도 몇 번 해주셨는데 네. 어찌 보면 그 회사 내부의 고객은 직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경험을 선사한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경험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왜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많은 조직에서 특히나 대기업에서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CSI 즉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부 고객, 내부 직원들끼리 상호 얼마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혹은 업무 태도는 어떠하냐 상호 어떤 피드백이나 지원을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혹은 속도, 협력도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차원별로 그 수준을 측정했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부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 파트너십, 업무 처리 능력, 업무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다른 그 부서와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네네네. 어떤 점수의 척도로 만들어졌던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내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론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만족하십니까? 혹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라고 한다면 이 직원 경험은 단순히 결과에만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만들기까지 만나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네. 혹은 반대로 조금 불편했고 부정적인 경험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제대로 예측하고 찾아내서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바꾸게 하는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직원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기획을 하고 네. 지금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기까지의 제가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도 직원 경험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의 아주 중요한 직원 경험의 그 순간에 들어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직원 경험을 이제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네. 예, 혹시 이제 바람직한 직원 경험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객 경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참 많은 투자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바람직한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고객 경험 못지는 아직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의 전 과정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나 혼자 잘해서 혹은 나 혼자 성장하고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과정 안에 뭔가 몰입되어 있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내 주변에 훌륭한 동료가 있었고 혹은 나를 좀 지지해줬던 혹은 지원해주셨던 상사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의 리더십이 참 무언가 바람직한 혹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원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더의 어떤 역량 혹은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참 중요한 요인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왜 그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리더로부터 받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 리더의 전문 역량이
얼마나 네. 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단순히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순간에 보면 네. 일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엔 사람 네, 때문이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 사람 중에서도 후배보다는 상사겠죠. 상사겠죠. 예. 이 상사가 나에게 얼마나 동기부여를 시켜주느냐, 혹은 관련돼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련된 지식이나 혹은 이런 자원들, 이런 어떤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느냐, 또 단순히 성과를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의 개념을 벗어나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배려해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직원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잠깐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네. 만약 관리자들이 직원에게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좀 동기부여해 줄 수 있도록 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좀 감정을 체크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감정을 같고, 체크해주고. 예.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예,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율성을 좀 주는 것도 중요한 너무 것 중요하죠. 같아요. 자율성. 예. 네, 이렇게 맞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드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리더분들도 계실 텐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가 직원에게 집중해야 하는 영역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첫 번째는 흔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통과 내가 얼마만큼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혹은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자는 가장 중요한 내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즉 첫 번째는 소통. 영향력 정도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그 전략을 잘 수행해내고 있느냐 또 이를 통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만큼 직원들의 어떤 정서, 감정 상태를 얼마만큼 잘 인식해주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관리자의 생각만큼 직원들도 과연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관리자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영역이 관리자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직원의 입장에서 관리자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관리자의 소통과 영향력을 첫 번째 1순위라고 꼽았다면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왜 해야 하는지 또 이 일이 정말 나의 성과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조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라고 하는 정보 공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딱 입사를 했을 때 제 사수가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남성분들도 군대를 가면 네.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아, 이런 그쵸. 얘기 예, 예. 많이 네네네. 했다고 하잖아요. 제 사수도 그때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조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위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선배님 어떤 줄이 진짜 튼튼한 동아줄입니까? 네. 라고 여쭤봤을 때 저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는 건 바로 진짜 이것이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같은 직급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위 최상위 리더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정보가 힘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어떤 관리자들의 모습처럼 정보를 나 혼자 소유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안내해주고 이런 어떤 정보 공유가 직원의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정말 제대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팀장님 보면 요즘에 많은 리더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해요. 소위 거죠? 첫 번째 글자들이 따서 이제 왜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이걸요? 아, 네네네네. 제가요? 왜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제가요? 왜 해야 돼요?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많은 리더분들이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정말 가슴이 턱하고 막히신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이걸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굉장히 가늠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업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요, 즉 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목적, 이 일에 대한 목적,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목적과 중요성, 이 일을 앞으로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가 알고 싶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내가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조직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맞아요. 예, 예. 질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참 힘들어하는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왜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동기부여를 받고 싶고 또 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이 실제 그냥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가 제대로 정보 공유만 잘 진행을 해줘도 네. 이제 왜? 이걸 제가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은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까 혹은 조금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해주신 말이 굉장히 네,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잘 설명해 주는 일과 동시에 네. 그 개인이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더. 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정말 같다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어요. 예. 그 설명을 하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경험들, 네, 그 네. 순간들 이것이 직원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소통만 잘 된다면 이직을 하고 싶다가도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예, 약간 망설이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직원 경험들을 잘 설계를 하려면 기업들이 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직원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 직원 경험이라고 한 책을 쓴 그 책 안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환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기업 문화. 네. 즉 문화적인 환경에 있어서 리더와의 관계, 즉 리더가 이 직원을 얼마나 중요한 기여자로 대하고 있느냐 혹은 또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팀워크, 즉 동료들과 얼마나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 신뢰하고 있느냐 또 부서의 분위기, 우리 왜 요즘에 뭐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네. 괴롭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조직에서 얼마나 환영받고 있느냐, 또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얼마나 느끼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 과정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 즉 직원들이 상호 행동하는 행동의 방식,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의 방식, 혹은 커뮤니케이션들을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 직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직원 경험 환경 전체 100% 중에 무려 40%가 바로 이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환경인데요. 예를 들면 입사를 딱 했어요. 입사 첫날 딱 이제 책상을 받고 배정받고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딱 살펴보는데 누가 너무나 오랫동안 쓴 듯한 느낌의 컴퓨터. 네네. 그리고 딱 컴퓨터를 켰더니 세상에 윈도우 XP가 깔려 있어요. 네네. 언제적 네, XP입니까? 네, 그쵸. 예,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반가운. 그 수년 전에 XP가 딱 깔려 있는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작업할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정말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도 천리안이 아닌 게 어디예요? 세상에 천리안 나오늘이 이거 보시는 분들 모르실지도. 그렇죠. 예.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그 기술적인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첫 번째는 팀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우리 조직 문화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혹은 우리 상무님과 또 조직의 어떤 리더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크마TV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의 환경이 어떤 앞에 조명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다양한 기술적 환경들이 내가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갖춰져 있고 세 번째는 물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창문이 없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서 일을 하는 직원과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근무하다가 중간중간 어떤 간식도 제공받을 수 있고 혹은 군의 체육관 뭐 혹은 뭐 식당, 휴식 라운지 이런 어떤 웰빙 프로그램들이 잘 지원이 되어져 있는 건물에서 일을 하는 직원과는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아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직원 경험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회사는 굉장히 직원 경험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KMA 최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모니터도 다 바꿔주셨고 저희 의자도 다 바꿔주셨고 그래서 KMA 최고. 고맙습니다.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직원들의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왜 고객 생애 주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원이 입사를 해서 퇴사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직원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직원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제도나 조직 문화를 잘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유한 캠벌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 뭐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또 뭔가 드림 어떤 개인의 비전이나 개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 커리어를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의 경험을 또 제공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직원의 생애 주기별 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느끼고 있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흔히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이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MOI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접점. 고객 경험에서는 그것을 MO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직원 경험에 있어서는 직원이 경험하는 그 중요한 접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접점에서 내가 느끼는 중요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건 혹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승진을 했던 그 접점에 있어서 느꼈던 경험들 또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받았던 그 순간 또 자부심을 느낀 순간 혹은 동료들과 상호 교감을 하면서 뭔가 느꼈던 그 중요한 각각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을 직원 경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어렵다고도 느껴지지만 참 중요한 부분. 그렇죠, 중요한 부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직원 경험 관련해서 서칭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 경험이 잘 설계가 되면 고객 경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두 개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공하는 기업, 조직은 결국엔 조직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결국에는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직원의 경험들을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그래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직원의 경험을 수집해서 진단하고 설계하고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그 전 과정 중에 있어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즉 직원의 어떤 만족도 대비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 네. 즉 직원의 긍정적인 경험 대비 고객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도를 확인해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1점 상승할 때 고객 만족도도 1점 그 이상, 소위 평균적으로 한 1.3점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직원 경험이 잘 설계되어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상품이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이렇게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만나는 최전방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첫 번째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소위 우리가 그것을 뭐 충성심이라고도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에 대한 충성심 또 우리 이 좋은 훌륭한 조직이 만든 너무나 좋은 제품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 브랜드 명성을 높이고 탁월한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고객 경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지금 크마TV를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런 직원 경험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게 네.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업 교육에서는 직원 경험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교육 20년 네. 전문가로서 보통 보면 이 직원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링크드인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4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사를 해서부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마스터 단계 뭐 아주 대단한 상위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 어려움 없이 제대로 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살펴보면 평균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네네네.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처음부터의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입사원일 때. 네. 그러니까 뭔가 신입사원일 때에는 우리 팀장님 신입사원일 때 딱 처음 입사하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으로 저는 임하셨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아하. 알려주지도 않고 이걸 나보고 다 하라고? 네, 그죠. 아마 다 동일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뭐든지 알려만 주면 다 배우겠습니다. 네, 네, 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뭐 어떤 질문이나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질문을 할 기회도 없고 맞아요. 이럴 때 참 많은 직원들이 이 회사는 아닌가벼. 혹은 역시 현실과 어떤 네, 네. 내 생각과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처음 딱 입사를 해서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많은 그 신규 입사자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네, 네. 거죠. 여기가 정말 맞나?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기가 맞나라고 갈등하는 그 순간 좀 더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세 번째 아하라고 하는 단계죠. 네. 뭔가 나 혼자 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동료가 혹은 사수가 리더가 혹은 이런 난관들을 함께 극복해 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작고 혹은 또 크고 여러 가지의 단계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어느 정도 느꼈지만 이제 그것이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마스터 단계에 이를 때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 계속 내가 또 다른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될까? 더 좋은 곳은 없을까? 라고 느끼는 바로 그 단계에서 또 역시 리더가 함께 개입이 되어주시고 어떤 직원의 심리 상태나 혹은 적응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리텐션율을 관리함을 통해서 이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각 단계들을 계속해서 다시 마스터 단계에서도 열정 가능한 신입사원의 단계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KMA와도 함께 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첫 순간 네. 소위 우리가 왜
초기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신입사원일 때 입사,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프로그램일 때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실제 그것을 지속적인 프로그램화 시켰을 때 실제 입사자들의 74%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빠르게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기대한 수준의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원 경험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보딩 프로그램 그쵸. 그리고 뭐 출산휴가나 이런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 그 복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원 경험을 위한 리더의 교육, 리더의 교육, 예, 리더 교육, 그리고 뭐 승진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직원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KMA 공개 교육에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요 영상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 밑에 그 관련된 교육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질문이기는 한데요. 예. 자, 이런 직원 경험이 잘 설계되었다라고 성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직원 경험을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느냐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HR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공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또 높일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직원 경험의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요즘 몇 년간의 이 HR 분야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 각종 용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 ESG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직원 경험, 뭐 HR 애널리틱스, 또 데이터 기반의 HR, 뭐 공정성, 또 리스킬링,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의 스킬이 더 높이고 혹은 업스킬링, 뭐 리모트 워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오르내리고 있는 용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각각의 이 용어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이 ESG, 직원 경험, 뭐 HR 애널리틱스, 데이터 기반의 HR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호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함께 거대한 어떤 가치 사슬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이것이 함께 같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ESG와 직원 경험 그리고 이 HR 애널리틱스 사이에 상호작용을 좀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ESG라고 이야기하면 뭐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적 구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바로 소셜 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이 사회적 영역이 HR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건강과 안전, 뭐 인권, 포용과 다양성, 혹은 노동 기준과 작업 환경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소한 보호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직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결국에는 직장이고 직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바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그 인권, 가치를 존중받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뭐 나이 혹은 뭐 성별 혹은 연차
뭐 지역 이런 것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좋은 어떤 물리적 환경,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야기한 제이콥 모건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 40%,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또 이제 문화적 환경이 40%, 물리적 30%, 그리고 기술적 공간 30%, 이 각각에 있어서의 결합들이 바로 ESG에 있어서의 소셜 영역에도 함께 결합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HR 애널리틱스에 있어서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생산성과 환경적인 요인, 또 문화, 안전, 일에 대한 목표 달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볼 때 이 각각의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이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발해야 하는 영역에 바로 우리 비즈니스 성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R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무슨 교육을 개발해야 하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앞서서 먼저 직원들의 이 경험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고 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나 아쉽기는 하네요. 예.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4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린 것 중에 이제 뭐 온보딩 교육이라 직원 경험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그리고 임원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뭐 복직자를 위한 교육들, 요런 교육 과정들은 지금 저희가 같이 차윤아 대표님과 지금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직원 경험을 잘 설계하고 그리고 고객 경험과 연계시키고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 측정을 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이제 종합 과정으로도 공개 교육 과정에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DX로 다시 넘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AI로 다시 넘어올 예정인데요. AI 분야 중에서도 저희가 아바타나 그 AI 아나운서를 만들었던 그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7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요즘 이렇게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크마TV의 드라이브 석금석금 최석금 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직원 경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들을 제대로 알아채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직원들의 경험에 집중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조직의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직원 경험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우리 KME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박수와 함께 대표님을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